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차시 한국사 수업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 부분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좀 짧아서 좋았죠? 자, 지난 시간 했던 거 살짝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나라가 망한 이후에 국내에서 이제 독립을 향한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국내에서는 이제 일본의 눈을 피해서 독립활동을 벌여야 되겠죠. 그래서 비밀 결사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 그 다음에 송죽회 정도는 기억하시라고 했었어요.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는 약간이 아니라 이 독립 이후의 이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고 했었죠. 독립의금부는 복벽주의, 다시 황제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대한광복회는 공화주의를 추구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독립의금부를 이끌었었던 인물도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임병찬 유생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한광복회는 좀 더 특징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만주에 이런 무장 독립까지 추구해서 이후에 이 김좌진 장군이 활약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 이제 국외 독립 활동으로 이제 갈 거예요. 이 첫 번째는 국내고 여기는 국외인데요. 국외는 우리가 이제 크게 구분을 하면 만주, 연해주, 중국 관내, 그다음에 미국이라고 했었죠. 자, 만주는 또 남만주와 북만주로 나뉘어요. 이 서간도라고도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신민회가 이제 터를 잡았었던 곳인데요. 삼원보라는 곳에서 이제 경학사라는 어찌 보면 독립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만들어가지고 이 운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흥 강습소를 만들어서 우리 이제 독립군들을 배출하게 됐었고요. 북만주에서는 이제 좀 여러 계열이 가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은 대종교 계열이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 박상진 계열 있잖아요. 그 계열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광단이라는 이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북로군정서로서 이제 무장 독립군을 이제 이끌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도 했다라고 했었어요. 김야견이라는 인물이 명동학교, 그다음에 서전서숙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해주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서 산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신안촌 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건어회라는 그쪽에 자치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것도 만들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건 거의 초기 형태의 임시정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전로 한족 연합회라고 썼네요. 어제요. 어제 좀 졸렸었는데 이제 좀 이것저것을 막 그랬었네요. 자,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 이후에 이 3.1운동 이후에는 이 전로한족회 중앙총회에서 뭘 만들게 되냐면은 대한국민의회를 만들어요. 자, 이게 바로 이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이게 만들어졌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독립선언의 그런 움직임도 지난번에 배웠었는데, 이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들도 살짝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과정들인데요.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김규식이 그 1차 세계대전 끝난 그 회의였었던 파리 강화회의에 이 파견이 돼가지고요, 이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만주 지방에서도 무호 독립선언이라는 독립선언을 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 도쿄에서도 28 독립선언이라는 유학생들이 중심되는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났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3.1운동의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고종이 죽었었던 겁니다. 근본적인 배경은 이 위에 있었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국외에서의 그런 독립선언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민족대표 33인이 바로 이 독립선언서를 이제 만들고요. 이 3.1운동 자체를 기획하긴 했었어요. 자, 근데 이 양반들이 나타나진 않았죠. 자,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계획했었던 탑골공원에서의 만세 시위는요. 이른모를 누군가가 이거를 이 독립선언서를 읽으면서 이 시위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대도시에서 이제 중소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평화적 시위였지만 이 일본이 정말 제한리 사건이나 이런 것들처럼 엄청나게 폭압적으로
이 우리를 탄압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력 폭력 투쟁으로 전환되게 됐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의의와 영향은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의의는 어떤 의의가 있어요. 바로 이 남녀노소 신분여하를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이제 참여하는 독립을 향한 열망을 보였었다라는 거고요. 이 문안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전환되는 기회가 됐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회가 됐었다. 그다음에 이렇게 외국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뭘 볼 거냐면은 여기 이 3.1운동의 결과물인 바로 임시정부를 볼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굳이 아까 그 이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역량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정치가들이 바로 지금이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정부, 이 임시 이제 독립을 향한 이런 기구였었던 정부 형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자, 임시정부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독립활동 벌이는 이 각지에서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뭐 SNS가 있어가지고 막 우리 하나로 모으게 하면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국 전국은 아니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좀 난립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따로따로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 연해주 지방에서 여기 연해주 지방에서는 전로 한정 중앙총회가 있었죠. 이게 계승이 되면서요. 여기서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 이전에도 임시정부를 한번 만들어 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국민의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만들어졌겠죠. 이게 한성정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중국 본토에서는요.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원래 이름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건데요. 자,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이게 임시의정원이 이제 이 임시정부의 이제 본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임시정부가 막 세 개가 난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그렇죠. 하나의 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을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난립하고 있는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통합이 되게 되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근데 얘네들은 살짝 방향이 다릅니다. 자, 이 대한국민의회 이쪽 계열은요. 이 만주 쪽, 연해주 쪽이죠. 이쪽은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독립을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냐면은 쳐들어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장 독립을 주장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성정부의 측과 그 다음에 여기 중국 관내 측의 이런 인물들은요, 우리의 실력을 길러서 이제 우리의 실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외교를 통해서 이 국제적인 법으로 이렇게 독립을 이뤄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약간 방향이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이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분열하기보다는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하면서 만들어졌었던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이 네이밍은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이게 이름이 그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이름이랑 같아가지고요. 여기를 통합임시정부라고도 부릅니다.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도 불러요. 네, 여러분들 교과서는 헷갈리지 않기 위해 이 본토의 이름,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름을 빼긴 했는데요. 원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기서부터 이런 이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이렇게 됐고요. 어디에 법통을 개성하게 되냐면은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게 돼요. 자, 그리고요. 이 임시정부는 또 뭘 하게 되냐면은 종이 쳤네요. 자, 이 한성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임시정부는 이 국내에 만들어지면은 사실 일본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분해돼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위치를 좀 이게 국외로 두어야 됐었는데요. 자, 이 대한국민의회 계열들은 우리 만주 쪽에서 이렇게 쳐들어가야 돼. 결국엔 쳐들어가서 우리가 진압해야 되니까 만주 쪽에서 이제
이 임시정부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나머지 사람들은요, 자, 다른 쪽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은 외교를 통한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외교를 통한 독립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외교에 유리한 지역으로 이제 임시정부를 위치시키자라고 하면서 위치를 어디에 두게 되냐면은 상하이에 두게 됩니다. 자, 상하이에 위치하였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상하이의 장점은 바로 뭐라고요? 외교 활동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교 활동에 유리하게 이제 상하이에 위치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정치 체제를 조금 보셔야 되겠죠. 이 임시정부는 왕정일까요? 아니면 공화정일까요? 공화정이에요. 이제 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공화정을 지향하고요. 삼권 분립에 우리도 입법, 사법, 행정 이 삼권 분립의 지금 형태죠. 자, 삼권 분립을 지향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가 만들어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표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바로 누구냐면은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자, 대통령은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됐었는데요. 이승만이 바로 이 외교를 통한 독립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외교를 통한 독립을 이 임시정부의 시작점으로 그렇게 잡았었던 겁니다. 자, 이 이승만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요, 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독립을 추진하게 됐었는데요. 자, 임시정부는 어떤 이제 활동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짝 보자면 아마 우리 다음 페이지쯤인가 뭐 이렇게 활동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보면 여러분들 이 상하이에 위치했다라는 거, 국내가 아니어서 이게 일본의 간섭을 받진 않지만 국내와의 소통에 있어서는 약간 힘들겠죠. 그렇잖아요. 국내 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힘들잖아요. 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같으면 배 타고 바로 슉슉 가면 되지만 그렇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하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국내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연통제와 교통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연통제와 교통국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연통제는요, 비밀 행정 조직이고요.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통신기관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둘 다 어차피 역할은 비등비등해요. 자, 이렇게 국내와의 소통과 그다음에 정보 전달, 그다음에 자금을 지원받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됐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임시정부는 또 어떤 활동을 벌이게 되냐면 이제 독립을 향한 움직임을 보여야 되겠죠. 외교를 통한 독립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구미 위원부를 두어서 이제 외교 활동을 벌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규식은 저 앞에서도 뭐 신한청년당에서 나온 적 있죠. 이 김규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막 이 파리 강화회의 막 그런 곳에서 많이 갔었거든요. 김규식을 또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런 일원으로서 이제 파견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견해서 이제 외교를 통한 독립을 계속 모색해 봤는데요. 이런 활동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체계도 다져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뭐 소식들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신문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독립신문은 여러분들 이름만 같지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우리 1896년에 만들어진 독립신문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이 외교 활동들을 벌였었는데, 자, 이 외교 활동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성과가 딱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더, 외교 활동만 강조했느냐? 사실 외교 활동만 거의 강조했어요. 뭐냐면 이 무장 독립
립은 사실 부정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군대가 편제는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 군대는 아니에요. 뭐냐면 만주 쪽에서는요, 임시정부의 그런 이 외교 활동을 통한 독립, 이게 좀 부정적으로 느껴져서 더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서 많은 독립군들이 이게 활동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서로군정서군과 북로군정서군과 그다음에 뭐 이 그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의 뭐 이런 그런 부대들 있잖아요. 독립 부대들이 막 많은 활약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대들을요. 이건 사실 독립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거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편제 안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부대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집어넣었던 그런 정도에만 이제 머물렀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교를 통한 독립은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원해 줄까요? 너네 안타깝긴 한데 그게 다예요. 자, 그렇게 이 외교를 통한 독립은 사실 의미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자, 그런 데다가 이 이승만이요. 바로 그 이전에 임시정부가 수립도 되기 전에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은 국제 연맹의 위임 통치론 이런 것들을 주장했었어요. 자, 우리 조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요, 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 국제 연맹이 관할하는 이 그런 우리 곳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이게 니네들이 대신 다스려줘라고 하는 위임 통치론을 이제 주장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승만. 이 사람 정말 우리의 독립을 원하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이제 사람들이 들겠죠. 특히나 이 외교를 통한 독립이 점점 막히면서요. 자, 그러면서 지금 임시정부의 이제 길을 다시 한번 모색해 봐야 되겠다. 지금 이 외교를 통한 독립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요. 이 임시정부를 갈 길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 대표 회의예요. 이게 바로 1923년에 만들어졌었던 겁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시작부터 이제 약간의 대립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바로 만주 쪽에 있었던 무장독립론자들과 그 다음에 외교와 그 다음에 실력을 길러서 독립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간에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외교를 통한 독립이 일단은 먼저 가져가게 됐었는데 실패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무장 독립 운동자들이 이제 반발하게 됩니다. 자, 이 반발하게 되면서 이 지금 임시정부 지금 길을 잃었다. 지금 대통령을 뽑아놓은 애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임시정부를 이제 다시 한번 개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회의가 열렸었던 게 바로 이 국민대표회의고요. 이 회의 안에서는요, 이제 창조론과 개조론 간의 대립이 있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창조론이에요. 임시정부 때려 부수고 새로운 이제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창조론자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자, 임시정부 지금 방향은 옳다. 지금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 임시정부를 개조하자라고 하는 개조론자들이 등장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창조론자는요, 단재 신채호예요. 자, 그리고 개조론자는 바로 안창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립을 하다가 결국에는 둘 다 나가요. 자, 둘 다 빠져나가게 되면서 임시정부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임시정부가 아예 길을 잃어버릴 때 바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문제를 해결을 해요. 특히나 이 이승만이라는 인물은요, 내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업적보다는 과가 더 큰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만 우리의 초대 대통령 2번이나 임시정부와 그다음에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했을 때 초대 대통령을 2번이나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나 이런 역사에서는 사실 조금
어두운 면을 가리는 측면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많이 배제를 시키는데요. 사실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승만이 또 이제 이런 위임 통치로만 주장했었던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구미위원부,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 공금도 유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라고 했었던 거를 자기 멋대로 쓰는 거에 허가받지도 않고요. 자,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승만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승만을 이걸 국민 대표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결렬이 되고요. 이제 임시정부에서 이제 이승만을 탄핵해요. 쫓아내네요. 자, 뭐 이 공금 유용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탄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다시 뽑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박은식이에요. 박은식은 역사학자이자 그 다음에 뭐 유교 구신론 이런 것들을 주장했었던 인물이라고 했었죠. 자,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이 박은식이 뭐 대통령을 지속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대통령이 막 지 멋대로 나라를 운영하니까 지금 저런 꼴이 된다라고 하면서요,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국무령이라고 부르는 사실 총리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제로 이제 전환하게 돼요. 자, 그렇지만 여기 나라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이제 떨려 나가게 되고요. 자, 참고로 지금 또 한 가지 내가 빼먹었네요. 바보 같아. 자, 여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임시정부가 이 이승만의 외교를 통한 독립, 그러니까 국민대표 회의가 개최된 배경을 얘기하자면은 외교 독립이 사실 실패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됩니다. 자,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였어요? 국내와의 소통 수단이죠. 그리고 자금까지도 지원받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일본에 의해서 발각되면서 임시정부가 이제 뭔가 지원을 받을 길이 묘연해집니다. 국내와의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국민대표 회의가 열렸었고, 그 다음에 이게 성과 없이 결렬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임시정부는요, 이승만을 탄핵하고, 그 다음에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개혁을 추진했지만, 지금 국내에서 자금을 받아들일 그런 것들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지금 독립운동의 실세들도 다 빠져나가게 되면서요, 침체의 길을 겪게 돼요. 자, 이 침체의 길을 겪게 됐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그리 길진 않죠? 자, 수고했습니다.